좋아요. 그러면은 잘 푸는 것 같으니까 틀린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80, 81, 85. 맞은 것 중에서는 어때요? 맞은 것 중에서도 뭐 설명 필요하거나 그런 거? 86. 알겠어요. 자, 그럼 종민이가 틀린 문제랑 한 문제 더 추가로 해설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86번까지 지금 보겠습니다. 77번부터. 아, 77번도? 77번? 알겠습니다. 자, 77번 요약문 문제네요. 그쵸? 요약문도 뭐라고 했어요? 중심 내용을 요약한 게 말 그대로 요약문이죠. 그쵸?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하면 되는데, 자, 중심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첫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아니라 첫 문장이래요. 이게 한 문장이 이렇게 깁니다. 첫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하고 그 전 문장 한 이 세 문장 정도만 볼게요. 자, 첫 문장입니다. Father Jim Scott, who has been an academic administrator for most of his career. 자, Father Jim Scott. Father 하면 아빠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지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지만, 그렇게 가장 많이 쓰이지만, 성당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부를 Father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부님 할 때 그 신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짐 스캇 신부는 그 사람이 누구래요? 후가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 컴마하고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해줬죠. 자, academic administrator 하면은 뭐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서 administrator 관리자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거의 교장 그런 높은 이 학업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했던 학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그의 커리어에서 most of his career 대부분의 그의 직업에서 학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짐 스캇은 believes it is his habit of directing his focus outward instead of inward that has consistently landed him in leadership roles.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예요? believes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지금 절의 형태가 쭉 나왔어요. believes 다음에. 그쵸? 자, Father Jim Scott이 주어고 그리고 컴마하고 후가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 계속적 용법으로 써줬고 believe스라는 목적 동사 써줬어요. 그쵸? 무엇을 생각한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럼 목적어를 써줘야겠죠. 그쵸? 근데 목적어의 형태가 어떻다고요? 보니까 it is his habit 쭈르륵 절의 형태가 왔죠.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that 명사절이 that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인 거죠? 또 있는데. 응? 그쵸? 어떻게 된 거냐? 같이 해볼게요. 왜 that 명사절이라는데 또 that이 또 있냐? 자, 여기 목적어로 쓰인 that 명사절이 여기 that이 생략된 거예요. that이 생략되었고 여기 that 생략됐고 it is부터 쭉 여기 끝까지가 다 believes의 목적어로 쓰인 that 명사절인데 이 안에 있는 이 that은 또 뭐냐?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리뷰에 나올 수 있다. 리뷰에 낼게요. 그냥 리뷰에 나올 만하다. 중요하니까. 자, 이런 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답을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그쵸? 막 아는 단어 몇 가지 막 조합하면서 사실 부정확한 해석으로 거의 뭐 상상 해석에 가깝게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게 우리의 목표인 1등급을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어때요? It is his habit of directing his focus outward instead of inward 하고 that이 또 써져 있어요. That has consistently landed him in leadership roles 라고 했는데 지금 it is는 it하고 비동사죠. 그쵸?
그리고 중간에 어떤 명사 어구가 쭈루룩 있는데 이 쭈루룩은 이때 강조 구문의 강조 대상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that 다음에 원래 문장에서 강조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이렇게 써준 거죠. 그쵸? 나머지 성분. 자, 이때 강조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원래 문장에서 문장이 있어요. 그럼 강조하고 싶은 대상이 있겠죠. 그쵸? 그 대상을 이때 강조 구문의 형태로 강조하는 문장을 써주는 건데 어떻게 써주냐? it하고 비동사를 씁니다. it하고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강조 대상을 쓰고 칸이 없네 이거. 자, 잘 보이죠? 그래도 강조 대상을 쓰고 그 다음에 that을 쓰고 원래 문장에서 강조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that 뒤에 씁니다. 나머지 성분.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 나머지 성분인 것은 바로 그 강조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그 강조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꼭 이게 무슨 공식은 아니죠. 그쵸?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공식 같은 게 어딨어요 사실. 그쵸? 언어인데. 근데 어쨌든 it하고 비동사 쓰고 강조 대상 쓰고 that 쓰고 나머지 성분 썼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강조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해석할 때도. 그래서 바로 그 강조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추임새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자, 나머지 성분 that 이하가 나머지 성분이죠. has consistently led him in leadership roles. consistently 하면 끊임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leadership roles, 리더의 역할을 land 하면은 차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차지하게 해 주었던 것은 뭐예요? 남은 성분을 해석했죠? 그것은 뭐다? 바로 그 강조 대상이다. 강조 대상이 뭐예요? 그의 습관이다. 어떤 습관? 그의 초점을 outward, 외적으로 돌렸던 습관이다. 뭐 대신에 instead of inward, 내적인 부분 대신에 외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돌렸던 습관이 바로 그의 리더십의 역할을 주었던 계속해서 주었던 것이라고 이 제임스 갓 신부님은 생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제법 이렇게 that 명사절이 목적어절로 쓰였는데 that이 그때 생략이 됐고 그 안에 이때 강조구문이 쓰인 제법 복잡한 그런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문장 어떤 의미예요? 짐 스캇이라는 이 신부의 말에 따르면은 리더십의 역할을 갖게 된 어떤 자질이나 조건이 보다 내적인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외부에 좀 더 주목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자기보다는 뭔가 외부에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라. 이런 식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 부분까지 보고 중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 보면은 While it's very important to take others seriously. 자, while 이끄는 부사절이죠. 그쵸? 뭐하는 반면에 매우 중요한 반면에 it's very important. 뭐가 매우 중요하대요? it이 뭐예요? 가주어고 뒤에 밑에 투부정사구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구가 매우 중요한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자, take others seriously. 타인들을 신중하게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Don't take yourself that seriously. 너 자신을 그렇게 신중하게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야? 리더라면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들을 더 신중히 살피고 케어해라. 이런 의미죠.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It is this constant attention to the realness of others that makes for an ideal leader. 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어때요?
it하고 비동사 있죠? it is. 그쵸? 그리고 뒤에 that이 있고 또 성분이 있어요. 그쵸? 이것도 뭐예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쵸?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다. 자, it하고 비동사 쓰고 강조 대상 쓰고 나머지 성분 that 이하로 이렇게 씁니다. 자, 해석. 나머지 성분인 것은 바로 그 강조 대상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짓는 부분 중심 내용 잘 추격하고 있는데 보니까 makes for an ideal leader. 자, 이상적인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강조 대상이다. 강조 대상은 뭐라고요? This constant attention. 이런 끊임없는 주목이다. 뭐에 대한? The realness of others. 타인의 어떤 진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주목이다라고 했어요. 이상적인 지도자를 만드는 게 타인의 진정성을 계속 주목하는 거래요. 아, 그럼 뭐야? 이 글의 중심 내용.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타인들을 살피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고 자질이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걸 요약한 요약문 보겠습니다. 자, the keys to leadership. 자, 뭐야 이거? 이 시간에 최후의 알람인데 이게. 난 3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2시에는 일어나야 돼서 알람 마지노선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리더십의 핵심들은 뭐다? are genuine. 자, genuine 하면 진정한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빈칸과 real interest in. 자, 진짜 관심이다. 그리고 and others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란 거예요? 등유접수 and 다음에 나오는 others. 타인들에 대한 관심이죠. 그쵸? 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이 이 리더십의 핵심인데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은 낮추라고 했어요. 그쵸?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의 말이 빈칸에 들어가고 타인들에 대해서 뭔가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존중하고 뭐 이런 표현이 B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자기 자신은 낮추고 타인들의 관심 갖고 존중하고 타인들을 신경 쓰고 이런 말이 빈칸에 B에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A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의미의 modesty, 겸손함이죠. 겸손함. 그쵸? 겸손함이고 respectful, 존중이죠. 이건 말 그대로. 그쵸?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들을 신경 쓰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다 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고 그걸 요약한 요약문이었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여기 선지 중에서 뭐 어렵거나 뭐 설명 필요한 단어 있어요? 5번. 오픈네스 하면은 열린 태도죠. 열린 태도, 개방된 태도. 그쵸? 타인들을 받아들이려는 이런 열린 태도. 5번도 같아. 그쵸? 어느 정도 맞죠? 좀 아쉽네요. 답지에서는 4번을 했는데 근데 열린 태도보다 올라가지고 4번 했거든. 근데 열린 태도라고 해도 맞죠? 어느 정도. 그쵸? 근데 4번이 더 적절해 보이는 게 열린 태도는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죠. 타인들이 먼저 내게 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느낌이죠, 살짝. 그쵸? 근데 존중은 어때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경 써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쵸? 나 걔 굉장히 괜찮게 생각해. 이런 느낌이고, 존중이란 건. 근데 열린 태도, openness는, 누구든지 일단 와봐.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좀 더 타인들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는 느낌이라서, 답이 가까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 80번이었죠? 80번. 자, 80번 보면은, 함축 의미예요. 함축 의미. 자, 밑주신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그쵸? 이거 역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중심 내용 기반으로 밑주신 부분의 상징적이고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중심 내용이. 그래서, your simple act라고 했죠. your simple act가 밑줄이 쳐진 맨 마지막 문장만 우리는 볼게요. 자, 왜 맨 마지막 문장만 보냐? 일단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은 it is inferred therefore that your simple act can vary how people behave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자, 여기도 어때요? it하고 비동사 쓰고 that 이하에 쭉 있죠.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이때 강조구문은 아니에요. 이때 강조구문은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it이 가주어고 that 이하가 진주어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다. 자, infer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추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추론하다. 자, 이거 단어 리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된다. 그러므로 추론된다. 뭐라고 추론되고 뭐라고 추측된다고요? then 명사절인 진주어라고. then 명사절이요. 되면서 어떻게 되는데? Your simple act. 너의 단순한 행위가 can vary. 변화시킬 수 있다고. 뭐를? How people behave.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추론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고 마지막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결론 짓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결론은 어때요? 중심 내용을 포괄해서 마지막에 딱 그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결론 짓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 중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하면 이게 뭐냐? 네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반응해서 타인도 각각 다르게 대응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절한지 불친절한지도 너의 행동에 다 달려있고 사람들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도 너의 행동에 달려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 한 문장만 가지고 답의 근거를 찾으면은 조금 불안하고 답의 근거가 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초반부만 읽어봅시다. 첫 문장 보면은 Do you think observing people in an experiment can interfere with behavior that is being studied? 라고 했어요. 자, 너는 생각하냐? Do you think? 뭐라고? Observe 하면 관찰하는 거죠. 그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 어디서? In an experiment. 실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can interfere. 자, interfere 하면 무엇을 방해하다죠. 그쵸? 방해한다고 생각하냐? 방해하다. 뭐를? behavior. 행동을. 근데 어떤 행동이야? that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앞에 the behavior 수식해줍니다. that is being studied. 연구되고 있는 행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실험자가 그 실험 대상자들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실험 대상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감시받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뭔가 의도된 행동 대신에 뭔가 다른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뭔가 그걸 신경 써갖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만 다른 행동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실험 결과에 안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관찰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쵸?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넌지시 던져준 거예요. 첫 문장에서. 그쵸? 한 문장만 더 봅시다. Suppose 가정하다. 뭘 가정해요? Employees are asked to take a personality test as part of research on job satisfaction. 직원들이 요구받았다고 뭐 하도록? personality test. 성격 검사를 받도록 요구받았다고. 뭐로써? 연구의 일부로서 너의 일자리 만족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 실험의 예시를 쭉 들어줍니다. 쭉 들어주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 직업 만족에 관한 이 어떤 personality test, 성격 검사를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내 이름을 쓰고 이렇게 답안을 제출하면은 나의 상사들이 보고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솔직하게 답을 안 적을 수 있죠. 그쵸? 당신은 뭔가 직장 동료가 당신의 성격을 긁으면은
때리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러는데 죽여 패고 싶어. 근데 그거 솔직하게 누가 적어요? 그쵸? 이것도 어때요? 관찰하는 행위로서 그쵸? 직장 상사들이 그거를 검토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영향을 간 거죠. 그쵸? 다르게 행동한 거죠. 그 예시를 쭉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너의 단순한 행위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추론됩니다. 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타인의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your simple act 뭐예요? 너의 단순한 행동,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인데 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얘기한 거죠? 그쵸? 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걸 표현한 표현이 1번이었어요. 왜 1번이었냐? Keeping an eye on people이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눈을 계속 유지하는 거 뭐예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쵸? 이 글에서는 어땠어요? 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관찰하는 거였죠. 그쵸? 실험 예시를 들어줬는데 실험에서 실험자가 실험 대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였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직원들에게 시켰는데 상사가 그걸 나중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이 1번이 됐던 거였습니다. 계속 관찰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81번 81번도 요양문 문제네요. 자, 이거 밑줄을 많이 치긴 했는데 사실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일단 첫 문장부터 보긴 할게요. 자, in order to lead 하면 이끄는 거죠. 이끌기 위해서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끌기 위해서 one must first learn to follow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one 하나가 아니라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one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first, 첫째로 learn to follow, 따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은 일단 먼저 뭐예요? 따까리로 들어가고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빵 셔틀 출신이라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잘 밟았죠. 그쵸? 일단 따까리로 들어가서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 지도자는 못 됐어요. 평생 따까리만 할 것 같긴 한데 뭐 언젠가 저도 뭐 빗불날 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따르는 걸 배워야 한대요. 지도를 하려면은 일단 밑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the first step to become a leader. 자, become a leader. 지도자가 되는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뭐다? is to become a sincere follower first.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죠. sincere, 진중한, 진심이 있는 이런 뜻이죠. follower, 따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따까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주제문이네요. 그쵸?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주는데 그것까지 파악해야 요약문을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True leaders know the value of responsibilities and duties. 자, 진정한 지도자, true leaders는 know, 알고 있습니다. 뭐를? value, 가치를. 근데 뭐의 가치? of responsibilities, 뭐예요? 책임감이죠. 그쵸? 책임감과 duties, 의무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막 남용하고 그거를 즐기기보다는 밑에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고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true leader never controls. 자, 진정한 지도자는 never, 결코 뭐뭐 안 합니다. 뭐 안 해요? control, 통제를 안 합니다. 폭군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but instead, 그러나 대신에 support, 지지해 줍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을 돕고 지지해 준다. 그게 바로 책임감 있고 의무 있는 그런 가치를 아는 행위이다라는 거죠. Never overpowers. overpower 하면 압도하는 거야. 압도하지 않고 but instead 대신에 gives power. 힘을 줍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strong men find a way to control their mind. 강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이것도 그쵸? 지금 어때요? strong man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true reader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true reader라는 표현을 위에서는 써줬지만 표현을 밑에서는 좀 다르게 했어요. 그쵸? strong man이라고 강한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들, 진정한 지도자들은 find a way, 방식을 찾습니다. 어떤 방식? To control their mind. 그들의 정신과 생각을 통제하는 방식을 자신을 뭔가 절제하고 조절하고 이럴 줄 안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because the most difficult and rewarding battle is the battle with yourself라고 했어요. 가장 어려운 most difficult, 가장 어렵고 그리고 rewarding 보상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reward가 보상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니까 보상 있는 battle, 전투는 뭐다? It's the battle with yourself. 너 자신과의 전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자, 지도자에 대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글이었습니다. 중심 내용 다시 한번 추격해 볼게요. 초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일단 follower가 먼저 돼야 된다고 했죠. 그쵸? 따까리가 돼서 처음에 겸손하게 배워라 라고 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압도하지 말고 오히려 책임감 갖고 의무 갖고 도와줘라, 지지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find a way to control their mind. 자기 정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쵸? 이게 바로 중심 내용.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약문 보면은 True leadership, 진정한 지도력은 comes from, 뭐로부터 옵니다. 뭐로부터 와요? The power of controlling 빈칸이라고 했어요. 빈칸을 통제하는 힘으로부터 온다. 자, 뭘 통제하라고 했어요? 아랫사람을 통제하라고 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누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하는 말이 빈칸 A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oneself,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의 oneself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and 또 뭐로부터 온대요? From the 빈칸 that the leader is the one who has to follow. 자, 뭐예요? 빈칸 B로부터 오는데 빈칸 B가 뭐다? 이 that 동격의 that 명사절이 빈칸 B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동격의 that 명사절. 동격의 that 명사절. 그러니까 that 명사절의 내용이 어때요? The leader is the one.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또 이 the one을 또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줘요. Who has to follow. 일단 누군가를 따라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오겠죠. 그쵸? 일단 지도자라면은 처음에는 누군가 다른 지도자를 따르면서 배워야 하는 그런 대상이란 걸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쵸? 이 that 명사절이 이 빈칸 B를 수식해 준다고 했어요. 그쵸? 이걸 아는 것, 지각, 인식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그래서 awareness 하면은 지각, 인식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각하다, 인식하다, 아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그래서 무관한 문장 찾기까지 바로 볼게요. 자,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85번? 85, 86? 좋아요. 자, 무관한 문장 찾기 이것도 역시 중심 내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 독해 문제가 우리 항상 제가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 풀려고 하는데 꼭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세부 내용 문제가 훨씬 더 쉽고 중심 내용 문제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내용 위주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5번부터 보면은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도 어떻겠어요? 중심 내용이 있으면은 그 중심 내용하고 벗어난 말을 하는 그런 문장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되겠죠. 그쵸? 중심 내용을 이것도 파악해서 중심 내용과 상관없는 의미의 문장을 찾아내면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이 초반부를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보면은 Voting matters both to the health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o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it 이라고 했어요. 자, voting이 뭐예요? 투표죠. 그쵸? 그 선거할 때 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행위, 투표가 matter 하면은 동사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투표가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중요하다? both A and B 구조로 A와 B 둘 다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써줬어요. both to the health of the political system이 A고 and 그 다음 B가 나오겠죠? to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it이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측면에 있어서 다 이 투표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됐어요? to the health of the political system 정치 시스템의 건강에 있어서도 투표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participate in it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투표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이 25예요. 뭐겠어요? 당연히 그냥 정치 시스템이겠죠. 그쵸? 정치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투표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it을 단수로 받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저께 대명사 수일치 했었죠. 그쵸? 대명사가 지칭하는 원래 명사가 단수면은 단수 대명사로, 복수면은 복수 대명사로 했었는데 여기 political system 단수니까 it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리뷰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배운 거를 계속 응용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뷰에 내겠습니다. 어쨌든 투표가 중요하다는 게 첫 문장 주제문의 내용이었고 정치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두 개의 측면에서 다 투표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한 문장만 더 읽어봅시다. 사실 굳이 안 읽어봐도 되는데 It's a way. 자, 여기서의 it은 voting입니다. 이 투표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 To make your voice heard. 자, 너의 목소리, your voice가 heard, 들리게끔 해주는 방식이다. 어떻게 들리게끔? As a citizen, 시민으로서 들리게끔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가 시민으로서 세상에 들리게끔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바를 요구하게끔 투표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그렇게 투표로서 뽑으면 선정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거고 자기의 이익과 부합하는 그런 후보를 투표함으로써 자기의 시민으로서의 요구하는 바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and to show you care about your community. 자, 보여주는 것이다. 뭐를? 네가 너의 사회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라고 했어요. 투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쵸? 정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네. 그쵸? 두 개다. 그쵸? 이렇게 투표의 의미, 투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 주제문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고 그게 중심 내용이네요. 투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바로 이 중심 내용인데 자, 3번은 어때요? 3번은 보니까 Voters are classified. 자, voters 하면은 뭐예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투표자, 유권자, 투표자, 유권자 이런 뜻이네요. 그쵸? 자, 유권자들은 classify 하면은 무엇을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다. 그러니까 are classified. B 플러스 PP죠? 투표자들은 유권자들은 구분된다. 수동태죠. 구분된다. 어떻게? Into several groups. 몇 가지 집단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죠. 뭐뭐에 따라서 their reasons to participate. 그들의 이유. 어떤 이유? To participate. 참여하는 이유에 따라서 몇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분류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글은 투표가 정치적으로 갖는 중요성과 가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자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조금 벗어났죠. 그쵸? 투표자도 역시 투표의 한 요소긴 한데 그래서 중심 내용하고 살짝 비슷한데 핵심에서 벗어났어요. 그쵸? 투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지 투표자가 이렇게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살짝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과 관계없는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그쵸? 중심 내용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른 이런 식으로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유형이 문제가 나오면은 좀 까다로운 편이죠. 그쵸? 그래서 난이도가 살짝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바로 86번 보겠습니다. 자, 86번 또 첫 문장 보고 중심 내용 파악해 볼게요. 자, 첫 문장 보니까 Most of us consume caffeine every day. 자, 우리 대부분 most of us consume 하면은 섭취하다죠. 섭취합니다. 뭐를? caffeine. caffeine을 every day 매일. 매일 커피 마시죠. 일상적으로 현대인들은. 그러나 but how much do we really know about its effect on our body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how much 우리는 really 진정으로 know about 알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its effect 뭐의 effect겠어요? 카페인이죠. 그쵸? 카페인의 소유격을 it로 받은 거죠. 단수니까 카페인의 영향 뭐에 대한 우리의 신체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고 의문문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카페인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쵸? 그게 바로 중심 내용입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 뭐라고요? 카페인이 인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가 중심 내용인데 자 그럼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면은 흐름과 벗어난 문장이 되겠죠? 그쵸?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내용 3번이었습니다. 어때요? 해석해보면은 If someone drinks 5 cups of decaffeinated coffee 자 만약 누군가가 마신다면 뭐를? 5컵의 decaffeinated 디카페인 커피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를 5잔 마시면은 그럼 어떻다? The dose of caffeine could reach the level of a cup of caffeinated coffee라고 했어요. 자 dose 하면은 복용량, 섭취량 이런 뜻입니다. 복용량, 섭취량. 자 뭐의 복용량? 카페인의 복용량은 could reach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의 정도의 a cup of caffeinated coffee. 일반적인 카페인 커피의 한 컵의 정도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인간의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심 내용인데 이거는 디카페인의 커피도 한 5잔 마시면 일반 커피 한 잔 정도의 카페인 섭취량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신체에 좋게 영향을 미치는지 신체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미치는지 집중력을 높이는지 잠을 달아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어야죠. 그쵸? 근데 3번은 복용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됐습니다. 그쵸? 좋아요. 이해 다 가죠?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유형 9 글의 순서 배열이죠. 거기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인공눈물 왜요? 너무 건조해요? 에어컨을 또 켜갖고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안 되면은 물이라도 한번 내비포트에 끓였다가 식혀갖고 그 깨끗한 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원장님 옆에 수업하고 계시니까 종민이가 쓰는 거 없어요 혹시 원래? 갖고 온 거야? 일단 잠깐 쉴게요. 제 시험 언제 볼 수 있어요?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지 똑같은 걸로 안 보죠? 제 시험은 새로 무작위로 50개 다시 추출합니다. 50개 말고 차라리 90개 다 보는 게 왜요? 그게 더 어렵지 무슨 그건 뭡니까? 그게 더 어렵죠 무조건.
응? 커피 쓴 거예요. 안 써, 달아. 다른. 이게 달아요. 아유 흘렸네. 얘기도 안 해.
자, 우리 다시 재개할게요. 좋아요. 일단 조금 더 외울 시간 줄게요. 우리 유형 글의 순서 배열은 그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고 수능형 문제 중에서 그 다음 난이도 정도가 순서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 내용 파악 문제는 아니에요.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래 순서 주어진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문단이 오는 게 적절한지 그런 걸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근거, 그러니까 내용적 근거란 게 뭐예요? 일단 이 네모칸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이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이러할 거다. 그러나 그치만 이렇게 내용상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순서로 배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은 사실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문법적 근거도 함께 따지는 거예요. 문법적 근거는 뭐겠어요? 어떤 지시사나 아니면 앞서 언급한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지칭하는 지시어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따 풀이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지금 한번 유형 9 이게 아마 5문제인가 몇 문제 없어요. 그럴 텐데 좀 이 뒤에 이 두 문제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89번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사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89번이나 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좀 간혹 있어요. 89번이 어렵거든요. 네 문제, 5문제, 네 문제구나. 네 문제 지금 한 10분 줄 테니까요. 한번 풀어볼게요.
빨리 했네. 좋아요. 자, 답을 맞춰볼게요. 87번부터 87번에 4번, 87번 4번, 88에 2번, 89에 2번, 90에 3번입니다. 좋아요. 틀린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땠나요? 19분. 맞았어요? 그 제일 어려운데. 첫 번째. 87하고 88하고 89. 90번. 맞은 건 어땠어요? 괜찮았어. 진짜? 이거 괜찮았어요? 그냥 해석하면 어. 그대로 나와. 맞아요. 내용적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웠다고 얘기했냐면 문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내용적 근거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잘했네요. 좋아요. 잘했네. 그러면은 틀린 것만 87하고 90번 기계. 알겠어요. 자, 87번 보겠습니다. 87번 보면은 자, 이건 문법적 근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문법적 근거가 아니라 내용적 근거네요. 이것도 미안합니다. 자, 어떻게 됐냐? 자, 일단 주어진 글부터 읽으면 되겠죠. 주어진 글부터 봅시다. Do you feel sleepy? 자, 너는 피곤함을 느끼는가? 언제?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day 하면은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뜻도 있어요. Day and night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낮 동안에 피곤함을 느끼는가? If so, 만약 그렇다면 만약 낮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Are you sure? 너는 확실한가? 뭐가? It's really sleepiness. 그게 진짜 피곤함이냐고 확실하느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단 이런 의미죠. 뭐라기보다는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just being tired. 단지 이렇게 지쳤다기보다는 피곤함이란 걸 확실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내가 여기에 왜 이걸 해놨지? 자, 보면은 지금 주어진 문장 읽었는데 어떤 피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낮 동안 피곤한데 이 sleepiness하고 being tired하고 뭔가 구분지었어요. 그쵸? 이거는 뭔가 따분하고 지치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졸려갖고 자고 싶은 거죠. 그쵸? 이거냐 이거를 분석하는 내용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leepiness냐 being tired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떤 경우엔 sleepiness고 어떤 경우엔 being tired고 이런 식의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쵸? 이 내복한 다음에는. 그쵸? 그래서 이 sleepiness와 being tired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문단이 이거 다음에 나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단인데 각각 ABC 각각의 문단의 첫 문장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가장 적절한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보면은 On the other hand 반대로 when we are tired 우리가 피곤할 때 자 반대로래요. On the other hand 하면은 반대로 이런 의미죠. 그쵸? 뭐에 반대를 하는 거야? 이 네모칸만 읽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과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대로 on the other hand죠. 그쵸? 반대로 지금 뭐래요? When we are tired 우리가 tired 할 때 그럼 뭐야? 이 A 앞에서는 우리가 sleepy 할 때는 이렇고 A 앞에서는 우리가 sleepy 할 때는 이렇고 그 다음 A 문단에서 우리가 tired 할 때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sleepy하고 tired하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전개가 적절하겠죠. 그쵸? 그럼 뭐예요? 네모칸에서는 sleepy 할 때가 없으니까 A가 그 다음에 올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쵸?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를 볼게요. B를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 갑자기 예를 들고 있어요. Exercising at lunchtime can be a good idea 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주장이나 어떤 설명이 나온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주는 예시가 돼야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sleepy하건 tired하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활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와서 예시로서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근데 어떤 주장이나 설명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B도 부적절합니다. 근데 C는 어때요?
they are different things. They are different things and it's important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이라고 했어요. They 그들은 다른 것들이다. They are different things. 그리고 it's important 중요하다. 뭐 하는 게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하나를 다른 하나와 distinguish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를 다른 하나와 구별하는 거. distinguish 하면 구별하답니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it이 가주어고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이 이 투부정사 구가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인 거죠? 그쵸? 갑자기 왜 뒤로 가요? 네? 왜 뒤로 가요? 리뷰 문제 어. 몇 번인지 까먹어가지고. 아.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they가 뭐겠어요? They are different things라고 했는데 이 네모칸에서 얘기한 sleepiness하고 being tired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sleepiness와 being tired를 지금 문법적으로 they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문법적 근거를 통해서 이 네모칸 다음에 they가 지칭하는 대상이 네모칸에 있는 sleepiness하고 being tired이기 때문에 네모칸 다음에 C 문단이 오는 게 적절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어때요? sleepiness하고 being tired가 다른 것처럼 네모칸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어서 C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거네요. 그쵸? 그들은 다르고 서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when we feel sleepy 자, 우리가 sleepy하다고 느낄 때 it is a conscious struggle to remain awake라고 했어요. 자, conscious 의식적인 struggle 하면은 노력, 투쟁 이런 뜻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이다. 뭐 하는 건 to remain awake. 깨어 있으려고 유지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어때요? it이 가주어고 to remain awake가 진주어입니다. 이 투부정사 구가. 자, 지금 어때요? sleepy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그쵸? 이 C 두 번째 문장에서 when we feel sleepy 자, 우리가 sleepy하다고 느낄 때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다 라고 sleepy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A 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when we are tired 우리가 tired 할 때 그러니까 뭐야? 앞서서 sleepy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A에서 반대로 tired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죠. 그쵸? 그럼 뭐야? C에서 sleepy한 경우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와서 반대로 tired한 경우에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C가 먼저 오고 그 다음 A가 오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B가 오면 되니까 이렇게 답이 됐던 겁니다. 그쵸? 그럼 A하고 B는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그것까지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보니까 we may feel fatigue. 자, fatigue도 피로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 But 그러나 still remain relatively alert 라고 했어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alert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다. It is a good idea to try to save all your sleep for night time. 자, 좋은 생각이래요. it이 이번에도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고 to try to save all your sleep for night time이 진주어예요. 이 투부정사 구가. 그러니까 to try to save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를? 너의 모든 잠을 뭐를 위해? for night time 밤 시간을 위해. 그러니까 tired한 경우에는 진짜로 막 sleepy가 아니기 때문에 지쳐있고 지루한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주의력을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고 당장 자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쵸? 밤에 잘 것을 그냥 지금 당장 자지 말고 좀 비축해둬라. 잠을 이겨내라 라는 거죠. So 그래서 if you feel mildly sleeping during the day 자, 만약 네가 mildly 약간 경미하게 이런 뜻입니다. 약간만 sleepy하다면은 during the day 낮 동안 do your best to fight it. 이 약간 sleepy한 것을 싸우려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야 지금
tired한 경우에는 완전히 sleepy한 건 아니니까 싸우고 이겨내라 라고 A의 마지막에서 얘기했죠. 그쵸? 주장한 거죠. 싸우고 이겨내라는 주장이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어떻게 싸우고 이겨내는 것인지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싸우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면 예를 들어서 exercising at lunchtime can be a good idea. 점심시간 lunchtime에 exercising 운동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다라고 싸우고 이겨내는 방법의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CAB 이 순서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sleepy와 tired의 차이점과 tired한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적 근거와 문법적 근거를 함께 아우러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자, 이 90번 90번은 내용적 근거보다는 문법적 근거가 좀 잘 나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 보면은 We are individuals. 자, 우리는 개인이다. 우리는 개개인이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이냐면 responsible for our own judgment. 자, 우리 자신의 judgment, 판단에 대해서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는 개인이고 and in possession of our own free will. free will 뭐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possession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소유입니다. 소유한 개인이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는 그러한 이 사회 속의 개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but nonetheless, 자, nonetheless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nevertheless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we are part of something larger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part, 일부다. 뭐의 일부? something larger. 더 큰 어떤 것의 일부다 라고 했어요. 자, 개인이고 더 큰 어떤 것의 일부면은 더 큰 어떤 것은 뭐겠어요? 사회겠죠. 그쵸? 사회고 이 세상이겠죠. 그러면은 더 큰 어떤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이 주어진 네모칸 다음에 가장 나올 만한 전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더 큰 어떤 것, something larger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A, B, C 이 각각 문단의 첫 문장을 읽고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보면은 Your awareness of these responsibilities creates your value system 이라고 했어요. 자, your awareness 아까 나왔던 단어죠. 인식, 지각. 뭐에 대한 인식? 이러한 책임감들에 대한 인식은 너의 가치 체계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these responsibilities 이러한 책임감들 자 주어진 네모칸 안에 그래서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1도 설명이 없었죠. 그쵸? 일단 너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된다고 한 가지 유형의 책임감에 대해서 들어주긴 했어요. 그쵸? 근데 한 가지 판단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감이죠. 그쵸? 책임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나열해 줘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A가 바로 올 수는 없겠네요. 좋아요. B를 보니까 B는 어때요? 자, some may call it the collective unconscious라고 했어요. 자, 누군가는 it을 collective unconscious 하면은 무의식이죠. 그쵸? collective 하면 집단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합시다. 집단적 무의식. 자, collective는 집단적인, 그리고 unconscious는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자, 누군가는 it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it이 뭔데요? 앞서 있는 네모칸에 있는 something larger를 지칭하는 거죠? 그쵸? something larger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 something larger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개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가 네모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되는 건데
답이 B가 맞긴 하지만 혹시 C가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C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C가 더 적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C를 보면 furthermore 게다가 this feeling of connectedness implies certain responsibilities라고 했어요. 이러한 느낌, 뭐의 느낌? 연결성,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은 imply 하면은 암시하다, 내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암시하다, 내포하다. 이것도 리뷰에 나올 수 있어요. 암시하다, 내포하다. 자, 이러한 연결성의 느낌은 내포합니다. 뭐를? certain responsibilities. 특정한 책임감들을. 자, 게다가라고 했어요. 게다가라고 하면은 앞서 얘기한 거에 비슷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줄 때 게다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쵸? 근데 뭐예요? 네모칸 안에 아까 어떤 개념을 나열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인간은 주체적인 어떤 개인이고 그리고 어떤 더 큰 것의 일부다 라고만 설명했지 게다가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의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결성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더 해줬어야겠죠. 그쵸? 앞에서. 그쵸? 그래서 C도 부적절하고 something large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B문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B문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자, 이 something larger를 지칭하는 it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others may label it spirit or life force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it 계속 something larger를 지칭하는 거예요. it의 label 하면은 구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분하다. 이 something larger 뭐로 구분하냐면 spirit 어떤 정신, 영혼 이런 뜻이죠. 정신이나 혹은 life force 어떤 삶의 능력, 생활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but whatever your word of choice 자, 너의 단어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you gain confidence from knowing that we are not isolated from one another 이라고 했어요. 자, you gain 하면 무엇을 얻다죠? 무엇을 얻다. 자, 뭘 얻어요? confidence 자신감을 얻습니다. 뭐로부터? from knowing 아는 것으로부터. 뭘 아는 것? 자, that 명사절을 아는 것으로부터. 되면서 어떻게 되는데? We are not isolated. isolate 하면은 고립시키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one another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이 something larger를 표현하든지 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야? something larger는 개인보다 더 큰 거라고 했어요. 그쵸? 개인보다 더 큰 것을 뭐 집단적 무의식으로 부르거나 스피릿, 정신, 영혼이라고 부르거나 life force로 부르든 생활력이라고 부르든 어떤 식으로 부르든 개인보다 더 큰 거니까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럼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고 one another과 고립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그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something larger이 있다는 걸 아는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럼 어때요? 이게 이 하나의 연결성이 될 수 있죠. 그쵸? 다른 사람과 있다는 게. 그쵸? 그래서 connectedness of this feeling of connectedness 이러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 대해서 C에서 이어서 얘기해 준 거네요. 그쵸? C에서 이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앞서서 얘기한 we are not isolated from one another 다른 사람과 고립되어 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고 고립되지 않은 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C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네요. 그쵸? 이러한 느낌의 연결성은 특정한 책임감을 내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책임감을 내포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 봅시다. If we are all part of a larger picture 자, 우리가 어떤 a larger picture 더 큰 그림의 모두 일부라면 우리가 개개인들로서 더 큰 세상의 일부라면 then 그러면은 we must not harm others 자, 우리는 타인들을 harm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must not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because we'll be harming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타인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사는 세상인데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는 결국 자기한테도 그 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쵸? 자, 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개개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해를 끼치면은 결국엔 자기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we must not exploit because we'll be exploiting ourselves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exploit 하면은 착취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착취하다, 이용하다. 자, 이것도 리뷰에 나올 수 있어요. 착취하다. 리뷰라고 쓰고 뜻은 착취하다입니다. 자, 착취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쵸? 서로 주고받고 서로 상호간에 좋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얻는 그런 안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because we'll be exploiting ourselves. 우리가 누군가를 착취하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착취하는 거랑 다름없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떤 특정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걸 내포한다고 했어요. 그 책임감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한 거죠. 어떤 책임감이요? must not harm others. 타인들을 해를 끼치지 말고 must not exploit.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책임감을 들어준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그쵸? 그럼 책임감 들어줬으니까 그 책임감의 의미에 대해서 A에서 계속 이야기해 준 거네요. 그쵸? 마지막 A에서. 그래서 보니까 these responsibilities라고 했는데 이 책임감들 두 가지죠. 어떤 책임감이었어요? 앞 C에서 얘기했던 해를 끼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책임감 두 가지였죠. 네가 이 두 가지 책임감을 awareness 인식하는 것은 create 만든다. 너의 가치 체계를 그러니까 가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안 좋은 행동이라는 가치관, 타인을 착취하는 거 안 좋은 행동이라는 가치관, 이런 가치관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exact details of this, 자, 이러한 가치관의 this가 얘기하는 건 your value system이에요. 가치관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will depend on 의존할 것이다. 뭐에? Your upbringing and your culture. 너의 upbringing 하면 성장입니다. 성장과 너의 문화에 영향을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if your belief is strong, 자, 너의 믿음이 만약 강하다면 it will sustain you and your close friends and in the face life's challenges라고 했어요. 이러한 너의 믿음, 이 시지가 your belief예요. 여기는 그냥 빨리 할게요. 너의 믿음은 유지해 줄 것이다. 너와 너의 친구들을 친한 친구들을 삶의 challenges, 어떤 역경, 도전, 과제 등이 face, 직면했을 때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A 문단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러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책임감들에 대해서 알면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데, 이런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in the face of life's challenges, 인생의 챌린지들, 도전 과제들, 어려운 순간들을 face, 직면했을 때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법적 근거와 내용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그런 순서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비교적 어려운 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 다음으로 어려운 유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설명 더 필요한 부분 있어요 혹시?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 것도 있고 단어 시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준비하면은 패스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는 건데 패스를 해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 제가 그 기본 숙제는 추가로 안 내줄게요. 아직 다 하지도 못했고 내일이 바로 수업이니까. 자, 이건 독해니까 독해 숙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오면 되겠죠. 유형 10 문장 삽입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장 삽입 문제만 풀어오면 되고, 내일 단어 시험 내일 볼 거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 리뷰 테스트는 내일 시험 보겠죠?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수업 일찍 끝내줄게요.